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구체적인 행보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자, 의원님 드디어 이제 전당대회 룰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당심 80, 민심 20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원래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가 되기 전에 7대 3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 8대 2에서 마무리된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당대회는 전국 당원대회잖아요. 예. 유일하게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회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선거에 패하고 나니까 국민 여론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에 봤었을 때에 이거는 당원들의 권리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원내 의원들 또 그리고 다선으로 갈수록 이 이야기가 높았습니다. 예. 당원에 대한 권리를 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게. 예. 그래서 5대5 안도 있었고 예. 7대 3안 또 8대 2안 또 100% 예. 당원들의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여러 안들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중진회의를 통해서 4선 이상의 중진위원들을 통해서 14분이 이렇게 비대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서 10분 정도가 최소한 8대 2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또 비대위원회에서도 일부는 7대 3을 주장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당대회 그 원칙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당원들의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8대 2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투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중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진들은 영남권에 좀 집중이 돼 있겠죠. 영남권의 중진들이 8대 2를 당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꼭 영남권이라고 얘기하실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충청권 또 충청 이부권에서도 4, 5선들이 꽤 계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원내에 계신 의원들은 당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외보다는. 그리고 그 당원들이 총선이나 대선할 때 기여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당내 행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권리를 좀 더 지켜드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제 비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던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이요.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여론조사 반영 비율 여론조사 한다고 해도 당원들이 응답률이 높은 거를 감안하면 이거 8대 2로 하자는 얘기는 민심 거의 반영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은? 당원들의 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수치가 없는 얘기지요. 오히려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대당의 극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의원님,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자체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원 100%로 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이게 민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총선 패배 단초를 제공한 건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당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뽑아준 당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하죠. 당원이 문제인 건 아니죠. 뽑힌 사람들의 당을 운영할 때의 그 행태가 문제인 것이지요. 뽑아준 당원이야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좀 부응할 수 있는 지도부가 선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심 반영비를 확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원이 약 80만 명이잖아요. 옛날에 이 100%였었을 때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80만 명에다가 또 우리 일반 당원이 또 한 2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골고루 아무래도 좀 넓은 이러한 국민의 뜻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원이 수가 많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비슷하게 간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아무래도 저 표본이 넓어지면 예. 통계학적으로 봤었을 때 국민의 여론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행사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권리가 좀 더 보장을 하자라고 하는 여러 원내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후보 등록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23, 4일부터 한번 시작이 될 겁니다. 23일에서 24일이요? 예. 지금 아직 그런데 본격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저 후보들은 없잖아요. 지금 저 실무준비 총괄 책임자신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왜냐면 한 이쯤 되면 원래 같으면은 뭐 누가 나온다 하마평 나오고 뭐 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는 의원들은 없는 것 같아서요. 후보들은. 이미 물밑에서는 몇 분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러한 누리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부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실 분은 아마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분들은 움직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걸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 SNS 상이나 또 전국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거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판단에서 보면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계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나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 타임에 한 타임 쉬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무총장으로서 그걸 언급하는 건 조금 피했으면 하고요. 양론이 다 있습니다. 어느 사안이든 다 양론이 있는데 정치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리스크도 본인이 지는 거니까 본인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전당대회를 저 실무 총 책임을 지시고 있기 때문에 실무 운영에 전당대회 흥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막 대항마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뭔가 좀 활기찬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뽑히는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오면 완사이드한 게임이기고 어대한이기 때문에 어대한이라는 별칭까지 있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4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성공한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떤 후보가 폭발력과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느냐 또 당을 살리는데 어떠한 비전을 내놓고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나와가지고 흥행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또 이기는 어느 후보가 나오거나 그에 맞서는 힘을 갖고 큰 두 개의 세력이나 아니면 세 개의 세력이 경쟁한다고 할 때 그 흥행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전당대회 기탁금 하향 논의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거는 방향이 정해진 건가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고요. 후보들한테 좀 이 기탁금이 너무 많아서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많이 높긴 하죠,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낮춰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당 선관위원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이 전당대회 관련되는 이 결정 사항들은 선관위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비대위의 멤버시잖아요.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번 비대위의 목표가 일단 이 전당대회 안전적 관리인 거 맞긴 한데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뜬 비대위에서 당 개혁 작업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의 어떤 개혁 작업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당의 보세요? 개혁 작업은 지금 실무적으로 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다 언론에 밝힐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가 너무 시간이 한시적인 한 3개월 정도의 비대위이기 때문에 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당 내부적인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길게 걸릴 것은 다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서 후임 당대표가 하실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 공개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에서 일제히 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하고 사설이 나오던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웰빙당 DNA 심해져. 관료와 영남 한계 못 벗는 최악체 여당. 이 보수 언론에서조차 지금 당의 개혁 작업하고 이 원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시는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달게 받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당을 개혁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지금 무도한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임의적인 국회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같은 민주당이 지금 당원 당규 개정에서 이 당권 등권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 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든 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의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구하기가 곧 나라 구하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듯해요. 네. 그래서 그 연임론을 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의 여러 가지 것도 한 사람을 위한 그 제도의 틀을 그 전체의 민주당 전체의 시스템에 보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한 분을 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는데 최고위 지도부가 이 개정을 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이거를 반대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웃기는 각본이지요. 각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반대를 하고 최고위에서 이거를 가결하고 그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속내는 원했는데 이미지를 위해서 반대하는 척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아주 증자라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법장에 관련된. 그건 어떤 활동을 하는 특위인 거죠? 지금 1심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받았잖아요. 예. 실형을 받았잖아요. 아주 예. 중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판사 처벌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선출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법부도 다 지금 파괴가 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좋은 관례조차도 민주당 스스로 다 허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까지도 지금 현재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판결이 예. 불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대한민국이 입법부뿐만 아니라 이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까지도 지금 국가 시스템을 허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예. 사법부 파괴 전략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서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위원회가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